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에 있자니 전기요금이 무섭고 밖에 나가자니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이 없는 어르신들은 시원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한낮의 두류공원. 공원 안에서 가장 시원한 곳을 찾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공원 한켠에 마련된 평상에서 잠을 청해 보기도 합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만 편히 쉬기에는 이 공원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대구 시내에서 여기 생시원합니다.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좋아하고 나오면 안 먹거든요. 좋지. 사람들도 뭐 대화도 하고 아는 사람도 만나고. 이마저도 견딜기 힘들면 지하철 역사로 향합니다. 반월당역 만남의 광장.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벼운 부채질로 더위를 피하기에 지하철 역사는 가장 좋은 피서지입니다. 하도 지어보가 한번 나와봐야지. 지어고 야 시원하다 가길라. 집에 있으면 또 뭐하노. 시실 한번 나와봐야지. 하루 반나절 정도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기도 합니다. 더위 피해서 오는데요. 오면은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있다가 이 더위 피하고 가는 거죠. 자주 오세요? 예, 한 번씩 나와요. 뭐 자주 매일 오진 않아도 하면서 더위 피하려고 막 2, 3일 정도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내려 나온다는 문제죠. 더위 어쩔 수가 없지요. 뭐. 계속 에어컨 틀 수도 없는 기고. 가까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뜻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온열 환자의 대부분은 노년층. 어르신들은 폭염을 피해 시원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고령의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다 쓰러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게 중요한데요. 지역 농업기술센터도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농민의 기상시간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더위를 조금이나마 피해 밭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 오전 9시에서 10시쯤부터 휴식을 취했다가 해질 무렵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폭염 속에서도 혼자 밭에 나가 일하는 농민들이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은 더 수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죽기나 사냥 그래가 나가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안 나가고 안 됩니다. 그래 굳이 억지로 나갑니다. 나가서 일을 하고 말로 뭐 집에 들어가라 해도 뭐 안 들어가고 일할 밭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 대부분이 고령자로 무더위에 밭일을 하다 쓰러진 겁니다. 농촌진흥청과 질병관리청 등 관계당국은 폭염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기온이 특히 높은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농민에게 강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어서 한낮에 농작업 활동은 중지를 하시는 게 지금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긴급 회의를 통해서 그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마을에서도 방송과 이장 등을 통해 더운 시간에 혼자 일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농작물 관리에 집중해오던 현장 기술지원단이 농업인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까지 맡도록 했으며 시군 농업기술지원센터도 농업인 안전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HCN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뙤약볕 아래 뜨겁게 익어가는 아스팔트 위. 구미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찍은 오후. 그래도 현장의 기계 소리는 우렁찹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으로부터 팔과 목을 숨긴 채 작업은 계속됩니다. 현재 공사 현장의 체감 온도는 38도에 달합니다. 도로 표면 온도는 40도에 육박하는 상황인데도 야외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에서의 사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연신 물을 마셔보지만 더위를 떨치기엔 역부족입니다. 덥습니다. 더워요. 더운데 더워도 지금 공기라든가 이런 걸 맡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동 근로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배달 대행업에 종사 중인 권오용 씨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꿋꿋이 배달을 이어나갑니다. 배달량은 하루 평균 50건, 못해도 120km의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두꺼운 조끼에 무거운 헬멧까지 착용한 채 승강기도 없는 건물을 오르내리다 보면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고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땀이 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땀띠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이후 오늘까지 도내에선 모두 10명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대구시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관리상황센터가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선정해 통보하면 해당 병원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했는데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와 13개 응급의료기관이 새로운 응급환자 이송 지침에 동의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와 소방안전본부, 의료계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는 겁니다. 정전에는 119 구급대가 병원에 문의한 후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해야 이송할 수 있었으나 이젠 초응급 중증 환자의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할 병원을 선정해 통보하면 병원은 수용해야 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의료센터 2곳에 문의 후 2곳 모두 수용 곤란하면 6개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증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다중이송 전원 협진망을 가동합니다. 6개 센터 모두 수용 응답이 없으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 통보하게 되고 해당 병원은 환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경증 환자는 119 구급대에서 종합상황판을 확인해 병원에 문의하지 않고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응급환자 이송 수용 지침은 대구광역시와 6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간 총 6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6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지침 준수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13개 응급의료기관도 지침에 동의하고 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기관 선정에 있어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중대해진 만큼 해당 조직을 4팀 12명에서 4팀 21명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또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해 현재 6곳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7곳으로 확충하는 등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소아응급 환자의 야간 진료를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재 2곳에서 내년까지 3곳으로 늘리고 24시간 소아응급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윤곽이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임금 불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로 공고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된다면 9급 초급 공무원의 임금은 직급 보조비 등을 합해 217만 원 수준이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그 커진 임금 격차는 어떤 허탈감이나 박탈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MZ세대가 떠나는 것을 더 가속화시키겠죠. 그렇다면 비어진 공직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서비스의 질 저하는 어떻게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냐? 결국 임금
임금 격차의 문제, 그다음에 임금의 그 하락의 문제는 이제 공무원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저와 직결된다. 지난달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5년차 이하 공무원 중 71%가 이직을 원하는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한 해만 해도 전국 5년차 이하 공무원 1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전국 120만 공무원의 현실을 외면한 참혹한 인상안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민간의 평균 임금 인상률도 따라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최근 3년간 평균 1.3% 올랐습니다. 이러니 현재 MG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민간의 74.6%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앞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임금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하위직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 이 사안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 대구뉴스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만 3자녀로 한정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로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이 같은 대구시 방침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이 확산되자 결국 내년부터 변경키로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일제히 종전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제공하던 다자녀 혜택을 2명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와 부산만 3자녀 이상만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산시도 지난 6월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구시뿐입니다.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수는 1139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출생 극복 정책 확대가 요구되는데 대구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 시책과 달리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로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과 2자녀 이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내년부터 변경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추세에 따라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주어진 다양한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으로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되는 가구는 현재 2만여 가구에서 13만 가구로 약 6.5배 늘어납니다.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대구의료원, 공영주차장 등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다자녀 우대 아이조아 카드를 발급받아 300여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셋째아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받는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도 둘째아까지 확대돼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료 감면 혜택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행대로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시는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자녀 지원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서둘러 이제부터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1회당 최대 170만 원, 총 2,300만 원까지 난임 진단검사 시술비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 신당중학교가 내년 3월 1일자로 폐교됩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폐교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들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중학교 8곳이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았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신당중학교가 내년 3월 폐교됩니다. 1995년 신당 여자중학교로 개교한 이후 29년 만입니다. 2003년 신당중학교로 개명해 남학생을 받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두 역사 속에 묻히게 됐습니다. 폐교가 결정된 이유는 학생 수 감소 때문입니다. 20년 전 전교생이 1,3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최근 10년 동안의 감소폭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통합구역 안에 공동주택 개발 계획이 없어서 학생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성서산업단지의 근로자 인적 구성이 국내 근로자에서 외국인의 근로자로 대체되면서 자연적으로 주변 주거 문화도 바뀌고 폐교 결정에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전체 121가구 가운데 88가구가 폐교에 찬성해 찬성률 72.7%를 기록했습니다. 학교 통폐합 추진 의결 기준인 3분의 1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소규모 학교보다는 더 큰 학교에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당중학교 통합은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교우관계 폭을 확대하고 공동체 협력학습을 통한 사회성 발달과 건전한 경쟁심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당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총 67명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과 가장 가까운 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들 학생들에게 새 학교에 맞는 교복과 체육복을 제공하고 통합학교 전교생에게는 졸업앨범비와 장학금, 교육활동 운영비도 넉넉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시 구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8월 한 달 동안 228 기념공원, 동대구역 등 다중 집합장소 여러 곳에서 폭염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에서 1,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청라수와 부채 등을 나눠주며 건강한 여름나기 생활수칙을 안내합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동대구역 광장을 방문해 폭염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명사회복지관은 지난 2일 남구의 홀몸 어르신 가정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클린케어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대상자는 파지와 고철 등을 팔아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집 안팎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 청결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명사회복지관 남구청, 대명 11동 행정복지센터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이 협력해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곰팡이로 오염된 벽지와 장판도 교체했습니다. 대구 서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재활용품 선별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구의 재활용품 선별을 맡아오던 한 민간업체 공장이 모두 불에 탄 이후 정상적인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구는 현재 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하루 18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면적과 주택가와 떨어진 곳, 그리고 화물 차량 진입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1,0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온이 높은 시간대엔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